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출산한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아기 엄마예요. 건강한 아들을 낳고 한참 행복할 줄 알았던 시기에 저는 매일매일 공포영화를 찍는 기분이었어요.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끼쳐요. 저는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책에 대한 토론도 나누고요. 남편은 그 모임의 회원들 중 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날따라 남편을 제외하고 아무도 모임에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 단둘이서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취향도 성향도 너무 비슷하고 잘 맞더라고요. 2시간 정도면 끝났어야 하는 토론을 우리는 4시간이 넘도록 이어갔고,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남편은 항상 밝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은 늘 사람들이 넘쳐났지요. 하지만 그런 그도 가끔은 소위 동굴에 들어간다고 하나요? 뭔가 알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언젠가 자기가 준비가 되면 말해주겠다고만 하고 털어놓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서야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죽은 남동생에 관한 것이었지요. 남편에게는 원래 쌍둥이 남동생이 있었다고 해요. 15초 차이로 태어난 남동생은 남편에게는 하나뿐인 형제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대요. 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란히 서울에 각자가 목표하던 대학에 합격을 했고, 축하하는 의미로 같이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마지막 여행지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날, 둘은 늦잠을 자는 바람에 기차를 놓쳤고, 즉흥적으로 두 사람은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버스 기사님이 졸음 운전을 했고, 그로 인해 큰 교통사고가 나서 남편은 크게 다치고 남동생은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좋은 곳에 가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하면 죽은 남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그래서 남편이 상념에 빠졌다고 생각하니 기다리지 못하고 답답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못나게 느껴졌어요. 저는 비록 남동생의 자리를 내가 다 메꿀 순 없겠지만 내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주겠다며 이제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보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감동한 눈치였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조금씩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에게 그런 개인적인 상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곤 저희 둘의 결혼 준비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남편도 저도 비슷한 학벌이었고 벌이도 비슷했거든요. 모난 것 없이 둥글둥글하게 굴러가는 모양새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를 얼마 남기지 않은 어느 날이었죠. 어머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조금 충격적인 일을 겪었네요. 남편 이름은 효준인데 어머님이 자꾸 효진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저번에 배웠을 때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땐 내가 잘못 들었겠지 생각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효진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귀 기울여 들어보니 효준이라고도 하셨다가 효진이라고도 하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제가 남편에게 왜 어머님이 자꾸 당신을 효진이라고도 부르고 효준이라고도 부르냐고 묻자 남편이 흠칫 놀라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효진이는 죽은 동생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죽은 사람인데 그 이름을 자꾸 부른다는 게 좋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의 입장을 옹호라도 하고 싶었던 건지 엄마는 내 안에 효진이도 살아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름도 불러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내 안에 효진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할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좋게 안 들리더라고요. 내 남편은 박효진이지 박효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더는 따져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런 미묘하게 소름 끼치는 일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상견례 당일날 저희 가족 셋의 남편 가족도 셋이기에 총 6명의 자리를 예약했는데요. 예약된 룸에 들어선 어머님이 자릿수를 세시더니 종업원을 불러 의자를 하나 더 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설마 싶었지만 차마 말은 꺼낼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저희 어머니가 의자가 불편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얼굴에 은은한 미소를 띄우시면서 저희 둘째 아들 자리가 빠져서요.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박서방한테 동생이 있었어? 라고 물으시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아무렇지도 않으신 듯 네, 있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잠깐 생각하시던 저희 어머니는 이해를 하셨는지 더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리고는 무슨 정신으로 상견례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왜 얘기 안 했냐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뭐 자랑이라고 다 이야기하냐고. 효준 씨한테는 큰 마음의 상처고 짐인데 그냥 모르는 척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죄송하다며 저희 가족에게는 여전히 큰 아픔이라서 그러니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후로 결혼식장에서도 비늘자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고요. 가족 모임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엔 언제나 비늘자가 있었어요. 심지어 식장에서 찍은 가족 사진에 어머님은 죽은 도련님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을 오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 사진을 본 날은 저도 무섭고 소름이 끼쳐서 남편한테 제발 저것 좀 어떻게 치울 수 없냐고 울며불며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냥 당신이 조금만 더 이해하면 안 되겠냐고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와 턱시도를 입은 남편, 그 앞에는 한복을 차려입은 시부모님이 계시고 그 옆에 가위로 오려 붙인 죽은 도련님이라니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등골이 오싹해요. 그리고 결국 남편이 어머님의 뜻을 꺾지 못했기에 그 사진은 지금도 시댁 거실에 떡하니 걸려있네요. 하지만 더욱 더 충격적인 건 이번에 제가 임신을 하면서 겪은 일이에요. 결혼 후 사실 1년 정도는 신혼을 즐길 생각이었는데 계획과 달리 아이가 빨리 생겼어요.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양가 어른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었는데 친정 어머니가 눈치를 채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식성도 달라지고 제가 좀 예민해졌나 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몸조리만 잘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얼른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리라고 하셨고요. 사실 시부모님이 제가 벌써 아이가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왠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더욱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레 전화를 드려서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고 전했어요. 생각 이상으로 어머님, 아버님 모두 기뻐하셔서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양손 가득히 음식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챙겨오셨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라고 애교스럽게 여쭤봤지요. 그러자 이건 우리 효진이가 잘 먹던 거고 이건 우리 효진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책이라고 하시며 죽은 도련님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어머님이 이름을 헷갈리신 게 아닐까 싶어서 효준 씨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님? 하고 다시 한번 애교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에게 눈을 흘기시며 너는 내가 내 아들들 이름을 헷갈릴 것 같냐고 하시며 효진이 말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죽은 도련님이 좋아하던 걸 이라고 말문을 열자 어머님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너는 우리 효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걔는 우리 모두 안에서 살아있다고 하는데도 너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냐며 정말 매정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챙겨오신 음식을 다 싱크대에 부어버리시고는 우리 효진이한테 너 그러는 거 아니다. 하나뿐인 시동생 아니니라며 현관을 쾅 닫고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무섭고 억울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 이 모든 상황을 알렸지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고는 얼른 가겠다며 전화를 끊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남편은 저를 달래면서도 제발 엄마를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도 현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이런다고 죽은 도련님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너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면서 그건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더라고요. 저도 제가 좀 지나쳤나 싶기도 해요. 사실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을 제가 어찌 알겠나요. 하지만 자꾸 죽은 도련님을 저와 남편의 인생에 끼워 넣으려고 하시니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임신 중기에 접어들고서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이더라고요. 양쪽 어른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알렸지요. 어머님은 제가 아들을 가졌다는 걸 아시더니 전화기 너머로 산명이 들릴 만큼 엉엉 울고 계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들 손주를 엄청 기다리셨나 보다 생각했고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다시 저희 집에 자주 발걸음을 하셨어요. 전과 마찬가지로 죽은 도련님이 좋아하던 반찬과 책, 아무튼 죽은 도련님과 관련된 물건들을 자꾸 가지고 오셨고요. 남편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해서 앞에서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는 척 행동했지만요. 어떤 날은 구역질이 올라오기도 하고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결국 이러다간 아이한테도 저한테도 무슨 일이 생기겠다 싶어서 임신 7개월 차부터는 친정에 가 있었어요. 아이 태명은 힘찬이었는데 사실 이름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몇 가지 이름을 지어오셨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고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며칠이 지나도록 이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 싶어서 남편에게 얼른 이름부터 정해서 호적 신고하자고 말했더니 남편이 엄청나게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추궁하자 남편이 이름은 이미 정했고 호적 신고도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근데 왜 말 안 했어? 이름은 뭐로 정했어? 나랑 상의하기로 해놓고 왜 마음대로 했냐고 물었지요. 그때만 해도 저는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으니까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그게라며 쉽게 입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빨리 말하라고 슬슬 화나려고 한다고 하자 효진이로 하기로 했어라는 거예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지요. 효진이라면 그 효진이? 자기 지금 농담하는 거지? 하나도 재미없으니까 그런 장난은 치지 말라고 제가 정색을 하며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씁쓸한 표정으로 미안하다며 도저히 엄마를 꺾을 수가 없었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친정 어머니께 이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니도 황당하단 반응이셨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 역시 자식 잃은 사람의 마음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가 있겠냐며 그래도 한번 짚고는 넣어갈 문제니 너가 어머님과 현명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다음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다고요. 처음에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나오시던 어머님에게 이러시면 다시는 손주 얼굴 못 보실 줄 알라고 울음장을 놓자 고집을 한풀 꺾으시며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도 같이 나와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제가 100번 양보해서 아이 이름을 효진이로 짓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대신 어머님 아버님도 저와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심리 상담을 하시고 필요하면 심리 치료도 받으시라고요. 저는 제 아들을 손주로서 사랑해 주시길 바라지 죽은 도련님의 대체로 사랑해 주시길 바라지 않는다고요. 아버님은 제 손을 부여잡고는 미안하고 고맙다며 몇 번이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어머님 역시 본인도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지만 나마저 효진이를 잊으면 누가 기억을 해줄까 싶어서 그 끈을 놓을 수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하시더라고요. 사실 사과를 받고자 만든 자리도 아니었고 그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던 것뿐인데 오히려 시부모님께서 미안하다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도 더 누그러지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하나의 엄마가 되어서 그런지 이 아이가 내 인생에서 없어진다면 나라고 더 이성적이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자문도 해보게 되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이다 결말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희 가족은 이제 조금 더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적어도 저는 훨씬 편안한 마음이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